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지난 20일 0시께 달 탐사선 슬림이 달 상공 15km에서 강하를 시작해 약 20분 뒤 달 적도 부근 표면에 착륙했으며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슬림은 지난해 9월 7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에 실려 발사됐고 25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20일 0시께 달 표면으로 향해 강하를 시작해 약 20분 뒤 달 표면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슬림이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했다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지만 핀포인트 착륙 성공 가능성 여부와 정확한 내용은 데이터 분석 등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 한 달 뒤에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달에 보냈다는 탐사선 슬림의 실제 크기는 저렇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kg의 소형 탐사선인 인도의 찬드리아 3호보다 훨씬 큰 탐사선을 보낸 것으로 따라서 일본은 슬림이 달에 내려왔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구니나카 히토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우주과학연구소 소장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우주과학연구소 관계자들 대부분이 웃지 않았고 심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달 탐사선 슬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 전지에 문제가 발생해 계획했던 탐사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은 20일 오전 0시쯤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15지점에서 20분간 시속 약 6,400km로 맹렬히 떨어지다 800km로 속도를 급격히 낮춘 뒤 목표했던 지점에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0시 20분 슬림 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달 표면에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고도 데이터 0이 표시됐습니다. 구니나카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착륙에 성공했다. 슬림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지구에 보내고 있으며 대체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일본이 소련,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구니나카 소장의 발언은 그가 왜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구니나카 소장은 달 탐사선 슬림이 착륙 과정에서 맹렬한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마의 20분을 잘 넘긴 것처럼 보였으나 잠시 후 태양 전지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슬림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날 아사히는 일본 우주과학연구소의 침통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슬림을 살리기 위해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다. 배터리는 몇 시간밖에 쓸 수 없어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을 송신하는 작업 때문에 책임자가 기자회견에 나올 수 없었다. 다만 태양의 기울기가 변해 태양 전지에 햇빛이 닿으면 배터리가 소진되더라도 슬림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은 했는데 태양 전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태양 전지가 태양이 보이는 쪽을 향해야 하는데 착륙 과정에서 기체의 자세가 흐트러져 다른 방향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슬림의 목적은 태양 전지로 발전해 특수 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 전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달 표면에서 며칠 동안 운용할 예정이었던 슬림은 그저 몇 시간 달 표면에 있었다는 의미만 있을 뿐 몇 시간 만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슬림의 태양 전지가 계속 작동하지 않고 배터리마저 닳아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일본 탐사선의 달 착륙 성공은 태양 전지 동작 불능 구동 불가 상태로 사실상 달에 우주 쓰레기만 버리고 온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스스로 이번 달 착륙선의 성공 점수를 겨우 합격선인 60점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후지모토 마사키 우주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초조한 상황이라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야마카와 히로시 우주과학연구소 이사장은 최저한의 성공은 했다. 일단 착륙했다는 것으로 달 표면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집요했습니다. 이사장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점수 몇 점 정도라고 보느냐고 묻자 야마카와 이사장은 겨우 합격인 60점이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 세계 5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었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합격 점수를 받고 마음껏 축배를 들지 못하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 달 탐사선 슬림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달 착륙 시도에 실패한 데다가 얼마 전에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 11월 미국 아르테미스 1 미션에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보냈습니다. 하지만 통신 두절로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일본 벤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도 지난해 4월 착륙을 시도하다가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로 점철된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60점짜리가 되고 말았으니 실망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됩니다. 결국 슬림은 일본의 태양 전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는데요. 반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투명 전지 기술을 개발해 태양 전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고효율 투명 태양 집광판이 적용된 투명 태양 전지의 발전 성능을 세계 최고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명 태양 전지는 건물의 창호, 자동차 선루프 및 전자기기 등과 결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히는데요. 특히 건물이 밀집한 선진국형 도시에선 옥상보다 건물 벽면의 창호로 입사되는 태양광이 더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호형 투명 태양 전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가 개발한 태양 전지를 창호 측면에 부착한 결과 태양 전지에서 7.6%의 효율로 발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높은 투과도를 갖는 투명한 창문형 집광판에 첨단 양자점 소재 및 무손실 광도파 기술을 적용한 데 따른 성과였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3% 수준의 발전 효율인 투명 태양 전지의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 최신호에 게재됐는데요. 한국팀이 개발한 기술을 앞으로 도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에 적용하면 토지 비용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두고 전문가들은 양자점 기술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확보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과학자들은 최근 세계 최초로 차세대 소재와 기존에 쓰이던 유기 발광 소재를 합쳐 수명이 3000배 이상 늘어난 새로운 발광 소자를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은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은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 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텐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전기적 특성과 색 순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OLED보다 효율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발광 소자는 구동 수명이 약 5596시간으로 기존보다 무려 3000배나 수명이 길어 업계에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면적이 크고 유연한 발광 소자 제작에도 성공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상용화 및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태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발광 소자를 적층하여 효율과 고색 순도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소자를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앞으로 녹색뿐 아니라 청적색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소자를 개발하여 풀컬러 하이브리드 텐덤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내까기에 바쁜 중국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었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경쟁에서 한국의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